아까 계속 뭐 N극과 S극이 자꾸 뭐 바뀐다 그러셨잖아요. 이걸 뭐 막을 수는 없나요? 막 진짜 큰 자력이 있는 무언가를 발명해가지고 못 바뀌게. 이 거대한 이 지구 차원의. 얘 질문을 신경 쓰지 마세요. 뭐다 대답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. 예. 그렇게 따지면 야 메칸더 V가 나와가지고 원자력으로 다 하겠다. 그럼 아예 그냥 뭐 브루스 윌리스 이런 사람한테 연락해요. 어떻게 하더라고. 죄송합니다. 이게 저 오늘 초대손님들이 좀 그랬어요. 우리 그 지축이 23.5도 기울어진 것도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4만 년에 한 번씩 이렇게 21.5도에서 24.5도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게 21.5도가 아니라 수직으로 쓴다는 사람도 있고 수평으로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. 저게 바로 서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? 일단은 사계절이 다 없어지죠. 우리나라 영역은 1년 12달 똑같은 그러네요. 날씨가 똑같은 되고 날씨가 되고. 적도는 그냥 아주 열대고 한대는 한 대는 한 한대고 대고. 사계절이 다 없어져 버리죠. 그럼 우리나라가 어느 지점에서 이게 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? 이왕 맞추는 거면 가을쯤으로 이렇게 멈췄으면 좋겠어요. 초가을. 네, 초가을쯤으로. 괜찮네. 한 9월, 10월 정도로 네. 절충안을 봐서 씁시다. 누구하고 절충을 해요? 근데 저 박사님하고 뭐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곡식과 열매를 맺고 뭐 하려면 좀 온도도 적당히 해야지. 그거 그러네. 지내는 것만 편하게 생각하면 되겠어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과하게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거 뭐 바뀌고 뭐 지구가 좀 쓰고 뭐 해서 뭐 큰일 나겠어?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장동민 씨는 지금 뭐 지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 일산에 가도 지축역이 있어요.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나? 예를 들자면은 지난해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진도 9.0이죠. 이 지작이 역전되고 지축이 바뀌면은 거기에 최소한 10배에서 100배, 한 몇백 배의 지진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? 근데 일본은 맨날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는데 저희는 10배로 일어난다니까. 아니 근데 그런 그래 말씀을 해봐야지 뭐 10배 지금 말로는 누가 못해. 근데 그런 말씀을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평온하게 하시니까 믿음이 안 가요. 그럼 우리 같으면 되게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시잖아요. 그럼 제가 흥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아, 좋을 게 없겠군요. 네. 흥분하시면 책이 막 나가죠. 이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. 만약에 그런 지진도 우리가 9.0은 지금 체험해 봤지만 10.0 같으면은 에너지로는 30배가 되고 리터 지진계로 10일이 되면은 에너지는 900배가 됩니다. 그러면 일본 한 군데나 또는 한 군데에서만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지구 전 지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. 그럼 어떡해요? 지금 박사님께서는 혼자 살 방법을 다 마련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무슨 개인 우주선이라도 하나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화산 폭발의 위험성이 백두산부터 미국의 옐로스톤의 슈퍼 화산 그게 터지면 뭐 미국은 그냥 한 순간에 가는 정도. 가능이 어느 정도 어디로 갑니까? 그러니까 그냥 화산 재가 다 덮어버려 한 80%를 미국 전역을 덮어버릴 그 상황이니까 치명적이 될 수가 있죠. 그럼 뭐 태양 에너지는 햇빛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그렇죠. 이제 폭발하면은 이제 화산재가 네. 이 공중에 이제 이게 떠다니면서 태양빛을 막으니까 갑자기 이제 빙하기가 또 오겠죠. 아, 그 정도로. 오겠다. 예를 들자면 지금 그 위험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. 지금 카나리아 제도에 그 제도가 그 아프리카의 7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한 섬 하나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합니다. 이 라팔마라는 섬이 있습니다. 그 섬이 해저 화산에서 이렇게 올라온 섬인데
지금 이 섬의 반이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. 이렇게 지금 자 4m, 5m 이렇게 반쯤이 갈라졌는데 이게 그 안에 지금 그 거대한 분화구가 있고 그 물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갇혀 있는데 만약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엄청난 폭발과 함께 섬이 쫙 갈라지게 됩니다. 그러면 워터돔이 물 기둥이 30에서 40km 직경짜리 900m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300m의 쓰나미가 지나가다가 6시간에 8시간 정도 되면 뉴욕이나 보스턴 쪽에 100m의 쓰나미가 덮칠 거라고 그래요. 그러면 지금 일본 쓰나미가 20m 정도 됐죠? 그거 한 5배 되는 게 와서 친다 그러면 남아날 게 없죠. 아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. 그리고 뭐 1만 년 후에 일어날 일이다 이런 게 아니고 2012년, 올해, 2013년 뭐 이런 얘기잖아요. 근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습니까? 사실상은 100%라는 건 없어요. 지금 이 하나의 다 예측이지 실제적으로는 와 봐야 하는 거죠. 일본은 지금 또 지난 28일 일본 정부가 올 1월 달에 지난번과 같은 규모의 초대형 지진이 올 것 같다 하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.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웃고만 들을 일은 아니. 일본은 좀 일부 보도는 일본은 그 공포에 질려 있다고까지 할 정도니까 이게 그럼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인 거예요? 제 안전한 곳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한 중에 하나입니다. 다행이에요. 예측은 뭐 저희들은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긍정적인 예측을 해보면은 이쪽 그 동서 남해 쪽으로 이 바닥이 판이 융기가 돼서 올라와서 우리 국토가 한 10배 정도 이렇게 커지는 그런 대지진이 일어났으면 하나도 안 다치고 조금 까지고 독도 바로 그냥 우리 거 입증할 수 있는. 그럼 컵 하나 떨어지고 깨지고 이 정도면 그럼 실제로 그 2012 그 영화에서 보면은 전 세계가 다 화산 지진으로 해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. 네.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가요? 가능성도 있죠. 아 그래요?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라팔마라는 섬이 콱 터지면은 그 에너지를 계산했는데 영국 과학자들이 전 세계 핵폭탄을 일시에 터트리는 것에 약 10만 배. 와 진짜요?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네요. 상상이 안 가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동시다발적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은 이를테면 압력밥솥에 푹 나오는 것이 하나 있을 때 그 압력하고 여러 개 뚫어놨을 때 서서히 나오고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화산 활동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생각. 역시 주경진이네요. 그러니까 가스만 빠지듯이. 그렇죠.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. 책 하나 쓰세요. 2012년 압력밥솥이었고. 정말 기발한 그러면은, 생각이네요. 진짜 우리 그냥 가가지고 그럼 옆에 원천이나 그렇게 즐기고 되겠는데. 계란이나 아니, 싸고 그럴 먹고 수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알겠습니다. 있겠는데. 네. 아, 근데